하나는 뭐냐면 중국에 투자를 했다가 못 나오는 경우들을 많이 경험을 했던 거죠. 그렇죠. 정치적인 이슈로도 그렇고 또 실제 중국에 투자해서 돈 번 돈은 가지고 나오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또 향후에도 미중 갈등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게 첫 번째가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나라 금융사들이나 이런 분들이 혹시 중국에 투자를 하면 미국에 투자가 어려워져요. 미국 입장에서는 얘네들이 중국에 투자를 했는데 왔다 그러면 일단 투자 대상에서 배제를 시켜줍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그분이 옵니다. 트럼프 2기 출범이 진짜 다음 주네요. 근데 모두가 미국을 바라보는데 관세 폭탄이 떨어질 거냐 말 거냐. 처음에는 행정명령도 25개 들고 올 거라고 하더니 간밤에는 100개까지 늘었습니다. 이거 시장이 오버하는 걸까요? 진짜 이렇게 될까요? 이 와중에 G2의 싸움이 좀 더 치열해질 것도 같은데 중국의 경기부양책 출격 대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도 곁불 좀 쬐 수 있을까요? 신한투자증권 이선엽 이사와 함께 앞으로 G2의 상황 전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중국이 미국 눈치 보면서 이제 뭔가 조용히 칼을 갈고 있는 것도 같고 네. 보따리를 불려가는 것도 같거든요, 이사님. 일단 중국이 지금 트럼프 2기에 대응해서 뭔가 준비하는 거 괜찮게 준비하고 있다고 보시나요?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상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관세를 맞는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향후에 성장 정책 자체를 수출 중심에서 내수를 바꾸려고 하는 움직임들을 좀 많이 보이고 있는 거죠. 어쨌든 중국이라는 국가는 공산주의 국가고 공산주의 국가는 경제가 나빠지면 안 되거든요. 아무래도 좀 많은 체제 문제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영도력의 문제가 있어 보이죠. 그렇습니다.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 뭐 정치가 안 좋으면 당을 바꾸면 되지만 중국은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경기를 부양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런 과정 속에서 지난 바이든 정권까지는 바이든 정권 자체가 이제 중국에 대한 규제를 특정 업종이나 산업 규제를 했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수출하는데 문제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은 밀어내기 수출 중심이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5% 성장을 달성했다라고 하면 이제는 트럼프 시기에 들어와서는 대부분의 수출이 막힐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내수를 크게 키우는 정책 중심으로 하려고 지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도 뭔가 기대는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트럼프 옆에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이 있다 보니까 이 사람은 아무래도 중국에서 테슬라를 많이 팔고 있잖아요. 이게 뭔가 각오 역할이 되면서 그래도 수출에 대해서 뭔가 돌파구가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하고는 있지만 어쨌든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시나리오를 대비를 하고 있고 그 시나리오와 관련해서 미국이 어떻게 나왔을 때 어떻게 하겠다라는 지침을 가지고 하는데 뭐 핵심적인 부분은 어쨌든 수출은 쉽지 않을 거니 내수 중심으로 가겠다라는 부분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래요. 내수를 중심으로 간다. 그래서 요즘에 전격적으로 내놓은 정책 하나가 한국뿐만이 아니라 네. 비자가 필요했던 여러 나라의 무비자 입국을 해달라고 안 그랬는데 갑자기 허용해서 아니 중국 현지 보도를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데를 일부러 찍어서 이거 봐라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중국에 오고 싶어한다. 이 관련 신화통신 이런 데서 계속 내보내더라고요. 예. 이게 진짜 효과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보여주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있습니다.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저였고요. 제가 이제 한 달에 2번씩은 중국에 왔다 갔다 하니까 네. 실제 제가 상하이에 가보면 한국인들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요? 네. 제가 묵었던 호텔에도 한 절반이 한국인일 정도고. 가까워서 그런 걸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말에 여행이 가능하다라는 부분들이 있고 여성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실제 숫자로도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 지난해 상하이를 방문한 관광객이 600만 명인데 1위가 한국인이에요. 예. 아니 작년에 일본에 간 관광객 1등도 한국인이던데. 중국도 이제는 한국인들이 차지하고 있고 제가 보통 나갈 때 지난 8월에 이제 우리 대사관 추총으로 이제 강의를 갈 때는 비행기 탔을 때 한 20명 남짓 탔나 그랬는데 전 세계인데요? 지금은 자리가 꽉꽉 찹니다. 그렇습니까? 없을 정도로 확실히 다르고요. 이를 통해서 지금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한국 분들이 이제 중국에 여행 가가지고 그걸 SNS에 올리고 이런 거잖아요. 이런 걸 통해서 또 오히려 동남아 분들이 올 정도로 그 효과가 의외로 한국 때문에 되게 커지고 있다라는 게 중국에서도 기사화되고 있을 정도로 실제 재밌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쪽 내수에도 기여를 하고 있고 이것 때문인지 13일이었죠. 며칠 안 지났는데 여기에 대해서 올해 중국이 새로운 성장 동력 하나로 문화 관광 소비를 굉장히 더 확대를 하겠다라는
라고 해서 현재 38개국이 무비자로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데 이것도 조금 더 넓힐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체류하는 기간도 더 이제 길게 할 수 있는 여지를 좀 두지 않을까. 어쨌든 뭔가 마중물은 필요한 네. 거잖아요. 소비를 할 때 그 마중물을 이제 해외 분들을 통해서 그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마중물의 핵심이 우리군요. 재밌게도 저도 이럴 정도는 좀 몰랐는데. 야, 우리도 내수 어려운데. 아유, 거기 가서 아무래도 네. 거기가 좀 물가는 많이 싸요. 그래도 상하이 핵심 지역은 비싸던데요. 많이 비싸긴 하지만 네. 우리나라가 너무 비싸서 그런지 아. 상대적으로 조금 싸다라고 느끼는 부분들이 네.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정책을 쓰고 나서 뭐 출입국이나 이런 게 굉장히 간편해진 것도 있고 그리고 교통이 많이 되게 좋아졌어요. 그리고 음식들이나 아니면 화장실 문제도 생각보다 엄청 좋아졌다라고 보시면 돼서 이전처럼 뭐 음식이 안 맞아 아니면 또는 불결해 이런 것들 때문에 고생하신 분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야, 그렇군요. 근데 중국이 지금 외국인 관광객도 불러 모으고 죽어가던 내수를 살리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거 다 하고 있잖아요. 네. 쌍순환 전략을 세운 지는 오래됐고 이구환신도 오래됐고 예. 이제 신이구환신까지 한다는 거 아닙니까? 예. 신기술이 도입된 가전사면 더 깎아주는 거. 근데 이런 안간힘을 쓰고 있는 와중에 외국 자본 FDI 직접 투자가 들어가줘야 경기가 실제로 살아날 텐데 글로벌 기업들은 중국 안녕 하고 다 나오지 않아요? 예, 그렇습니다. 실제 이게 저한테도 중국 정부 쪽에서 한국 분들이 좀 투자했으면 좋겠다라고 여러 가지 요청들이 들어와서 우리가 이렇게 좋은 기업들이 있으니 한번 연결해 줄 수 없느냐라고 얘기가 들어왔었기도 네. 했었어요. 실제 지금 메일도 이렇게 와 있는 편이고. 근데 이게 쉽지 않은 게 뭐냐면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중국에 투자를 했다가 못 나오는 경우들을 많이 경험을 했던 거죠. 그렇죠. 정치적인 이슈로도 그렇고 또 실제 중국에 투자해서 돈 번 돈은 가지고 나오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또 향후에도 미중 갈등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게 첫 번째가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나라 금융사들이나 이런 분들이 혹시 중국에 투자를 하면 미국에 투자가 어려워져요. 아, 미국 입장에서는 얘네들이 중국에 투자를 했는데 왔다 그러면 일단 투자 대상에서 배제를 시켜줍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우리가 좀 더 큰 시장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미국을 들어가야 되는데 네. 미국을 굉장히 초점을 가지고 노리고 있는 투자자들이라면 사실 중국 투자 이력이 있으면 사실상 투자가 배제된다는 점으로 감안을 그래요. 하면 그 정도예요. 예, 그렇습니다. 함부로 이게 중국 투자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중국에서 수익이 날 것 같아도 중국이 적극적으로 내수를 부양하고 증시를 부양할 것 같아도 회사에서 이럴 수 있겠네요. 야, 큰 그림 보자. 그럴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면은 만약에 이사님 중국에서 올해 기회가 되게 열릴 것 같아도 막상 이사님 회사로 만약에 중국에 투자 한번 이러면 이사님도 고민되시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지금은? 뭐 그 정도가 아니라 저희 같은 경우 지금 상하이에 법인이 있는데 이번에 철수를 시키거든요. 철수하세요. 네. 그러면 그런 것들이 결정됐다라고 보면 중국에 대해서 뭔가 좀 더 적극적이자가 아니라 이게 쉽지 않으니 일단은 몸살이자. 나오는 것까지 오는 정도니까 쉽지는 않은 거죠. 어쨌든 시장이라는 것 자체도 우리 입장에서 보면 미국이 조금 더 미국이나 그렇죠. 아니면 다른 국가들이 투자하기도 편하다 보니까 이전만큼 이렇게 뭔가 투자를 확대하고 싶은 니즈는 있으나 그리고 기회도 보여지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투자하기는 되게 여건은 쉽지 않다라고 보이는 거고 그게 뭐 사실 어떻게 보면 중국이 자업자득인 게 그동안 보여줬던 형태 자체가 그렇죠. 뭔가 투자한 사람들에 대해서 조금 더 이득을 보게 한다든가 아니면 정말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줘야 되는데 사실 들어갔을 때 뭔가 투자만 보고 들어가야 되는데 정치적 요소까지 고려하다 보니 그리고 이건 관시가. 정말 그렇죠. 요거는 네. 머리가 굉장히 아픈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더군다나 지금은 글로벌적으로 미중 간의 갈등이 커지면서 이쪽도 이제 편이 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어느 한편을 들기는 어려운데 일단 미국 입장에선 중국의 어떤 적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미국 투자에 대한 어떤 금지를 하는 걸 계속 강화하다 보니 그런 어떤 그림을 봤었을 때는 어쩔 수 없이 뭐 예를 들어 뭐 주식 투자나 이런 걸 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뭔가 직접적인 투자라든가 그쪽에 대한 강한 투자를 하기는 쉽지 않은 환경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제일 잘 아는 게 중국 정부일 텐데 3월에 이제 양회 일정은 결정이 됐단 말이죠. 이때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올해 중국이 경제 성장을 위해서 선택할 수 있는 것들 살짝 예상을 해보면 어떻게 나갈까요? 기본적으로 이제 3월 5일로 알고 있는데 그때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어쨌든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지금 제일 큰 문제가 부동산 문제이기 때문에 부동산 문제 해결을 우선적으로 해줘야 됩니다. 뭐 지금까지 많은 부동산과 관련된 해결책이 있었지만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된다라고 보고요. 우리도 사람이 이제 몸이 아플 때 제가 폐가 아프면 폐를 치료해야 되는 거지 뭐 영양제를 먹는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본적인 문제를 치료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도 중국 같은 경우는 381만 채의 미분양 주택들이 남아 있어요. 이걸 그대로 놔두고 경기를 부양해봐야 의미가 없는 게 지금 중국의 소비자 신뢰 지수가 거의 뭐 급전지하로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결국 인민들이 볼 때는 뭐냐면 정부를 못 믿겠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뭐 저렇게 한다고 하는데 네. 저걸 어디까지 믿어야 되는지에 대한 신뢰가 여전히 부족하기 때문에 그 신뢰를 찾기 위해서 일단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손을 대는 역할이 되게 필요하고 그래서 이번에 아마 GDP 대비 재정 적자도 기존의 3%에서 4에서 5%까지 네. 늘리고 또 특별국채라는 게 있어요. 특별국채는 말 그대로 특별이란 얘기가 들었다는 얘기는 정부 부채에 잡히지 않으면서 발행할 수 있는 채권을 얘기하는데요. 정부도 발행할 거고 또 지방정부도 발행을 해서 요거까지 감안하면 아마 GDP의 8에서 9%까지 돈을 쓸 것 같아요. 근데 이 쓰는 돈 자체가 뭔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쪽으로 집중이 된다라면 신뢰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건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지금 부동산 중국도 부동산 문제 심각하잖아요. 사실은 건설 경기를 통해서 그걸 통해서 중국 경제가 성장했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닐 텐데 일선 도시도 자산 가치가 급락해 버리니까 지금 이런 정부에 대한 신뢰가 바닥에 떨어져 있다고 하는데 아니 이런 상황에서 미중 간의 갈등은 더욱 격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 주에 트럼프 당선인이 예. 돌아오잖아요. 근데 지금 상황에 아주 상징적인 그 문화 침공이랄까요? 그 차이나 인베이전이라고 얘기해도 될 것 같은데 미국 본토에서만 1억 7천만 명이 쓰는 틱톡이라는 네. 쇼폼 서비스. 네네. 이게 틱톡 금지법 때문에 새로운 앱을 다운받지 말라고 했더니 틱톡이 아 그럼 우리 그냥 서비스 안 해버릴래 여기까지 가 있잖아요. 예. 이거 어떻게 될까요? 사실 틱톡은 미국에 있는 그 청소년들한테는 새로운 문화 중에 하나입니다. 이 틱톡이 얼마나 굉장히 영향력이 있냐면 틱톡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유튜브 같은 경우도 쇼츠를 만들었을 정도고 스레드라는 것도 메타에 있는 스레드도 그래서 나온 거거든요. 새로운 문화를 창출했는데 그만큼 한번 해볼 테면 해봐. 쉽지 않을 거리라는 걸 어떤 제가 볼 때 내포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중국은 또 다른 방향으로 우회를 해서 결국은 또 미국의 문화에 침투하지 않을까. 근데 그게 단순한 문화 침투가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플랫폼을 통해서 침투하는 거잖아요. 그럼 거기에는 인포메이션, 정보도 전부 다 가져갈 수 있는 그렇죠. 그런 가입자 것들도 되는 정보.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갈등은 계속될 수밖에 없는 환경. 이게 뭔가 그러니까 우리나라 보통 문화가 침투하면 우리는 보통 이제 엔터테인먼트 분들이 나가신다던가 드라마를 통해서 네. 나가지만 거기는 플랫폼을 통해서 나가는 거잖아요. 이게 미국이 제일 경계하는 거예요. 아무래도 글로벌에서도 그렇지만 권력을 가질 때 제일 중요한 건 정보거든요.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제일 중요하게 우리 옛날에 그 12.12 때 전두환 대통령 때도 거기가 정보 쪽이었었잖아요. 그렇죠. 이게 연관이 네. 있다라는 얘기죠. 근데 지금 플랫폼이 가지고 있는 정보가 어마어마하고 이게 정부보다도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걸 어떤 선점하려는 어떤 노력들이 있을 것 같고 그게 그럼 다른 식으로도 우회될 것 같아요. 그만하게 될까요? 진짜 미국 시장에서 완전 철수를 한다 혹은 머스크한테 판다 혹은 지금 상황에서 협상을 하면서 가느다랗고 길게 서비스를 이어간다. 어느 쪽이라고 저는 보세요? 두 번째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머스크에게 봅니다. 판다. 예, 머스크는 본인의 이득이 중요한 사람인 거고 당연히 지금 중국에서 테슬라를 정말 다 팔고 되게 포지션이 큰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지금 이 돌파구를 우리가 아는 일론 머스크를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최근에 나왔던 얘기가 네. 그냥 나온 얘기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고 보면 차기 트럼프 행정부에서 중국과 가장 접점과 이해관계가 큰 게 아주 역설적으로 일론 머스크잖아요. 맞습니다. 예. 상하이 기가 팩토리도 있고. 그 역할 가지고 지금 이제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할 수 있는 게 중국이 뭔가 미국에 들어올 때 미국에 없는 것들이 되게 많을 텐데 없는 것과 관련해서 뭔가 부품이나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는 이런 걸 통해서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는 예컨대 배터리 관련 경우도 뭐 지금 뭐 많은 얘기를 하고 있지만 뭐 미국에 배터리가 없으니까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일론 머스크를 통해서 여러 가지 부분과 관련해 협박할 수도 있겠죠. 너 만약에 열어주지 않으면 너도 팔지 않아.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그럴 수 거잖아요. 있죠. 그렇죠? 그럼 이제 일론 머스크는 그 얘기를 먼저 듣고 이런 것들은 열어주자.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 보면 미국 국민들의 감정을 건드리지 않으면서 뭔가 그래도 미국에는 없는데 이런 것들을 들었을 때 물가를 자극하지 않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부분들과 관련해서는 나름대로 뭔가 품목을 열어줄 가능성도 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뭔가 이 일론 머스크란 사람이 사실 트럼프 입장에서 보면 이게 좋은 역할이 되기도 하지만 중국과도 약간 구멍의 역할이 될 수도 있는 네. 그런 여지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이게 트럼프식 협상 전략에 만약에 따른다면 하나도 안 돼 하다가 한두 개는 생각해볼게 이러면 되게 잘해주는 것 같이 느껴지잖아요. 그럼요. 맞습니다. 잘해주다가 너 요런 건 고쳐야겠어 그러면 왜 이러지? 사람이 변했네 이러지만 냉정하게 대하다가 한두 개 잘해주면 어머 원래 따스운 사람이었나 봐 이렇게 바뀌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한 게 뭐냐면 이게 미중 간의 갈등 중에서 트럼프도 강한 사람이지만 사실 중국의 시진핑 주석도 굉장히 강한 만만치 사람이잖아요. 않죠. 결국 서로 자존심의 네. 문제이기 때문에 뭔가 주더라도 서로 무릎을 꿇었다는 느낌을 주기보다는 조금 면을 세워줬다라는 부분들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도 뭔가 받아들일 때 내 면은 세워줬는데 실질적인 걸 미국에 줄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뭔가 별건 아니지만 나는 그래도 완전히 한 게 아니라 협상을 했어. 그리고 주고받았어. 이렇게 역할을 가져갈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지금 중국이란 국가를 전면적으로 틀어막기는 불가능한 게 일단 미국의 제조업이 GDP 대비해서 11%밖에 안 돼서 그렇죠. 사실 자동차 정도 빼놓고는 가지고 있는 제조업이 없어요. 그러면 지금 모든 제조업과 관련된 생필품이나 이런 것들을 다 들여오는데 그건 지금 중국에서 들여오는 게 60% 비중이 넘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모조리 우리가 알고 있는 관세를 때린다라면 사실 그 피해는 미국 국민들밖에 안 봅니다. 맞습니다. 이게 당장 대체되는 네. 게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정말 60% 모든 품목에 때릴 거냐 아닐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래서 뭔가 나름대로 그 어떤 협상들을 통해서 서로 간의 어떤 면을 살려주는 안에서 하지 않을까. 근데 표면적으로 미국이 이긴 것처럼 포장을 해야 되겠죠. 더 얻어낸 것처럼 해야 될 거죠. 이게 인테리어의 기술이 필요하겠네요. 그럼요. 이게 가서 굉장히. 인민들한테 내가 얻어맞고만 온 거 아니야. 요쪽 체면 살짝 세워주면서 장부상으로는 또 흑자가 미국이 나게 하면서 뭔가 이렇게 기술적인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얘기인데. 지금 나오고 있는 언론 기사가 중국한테는 나쁘지 않은 게 전면적으로 한다라고 했으니 조금만 풀어줘도 중국 입장에서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렇죠? 원래 지금 우리가 봤었을 때는 이거는 주고 이건 받을 거야라는 게 없었잖아요. 오로지 중국만 다 죽여버릴 거야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런 것도 열어줬고 이런 것도 열어줬고라고 하면은 그런 정도는 아니었고 그만큼 중국이 협상력이 있었었고 무릎을 꿇은 거 아니야라고 할 수 있는 명분이 될 수 있는 거죠. 10전 전패인 줄 알았는데 1, 2승에가 선전했네 맞습니다.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배구 1승 이런 것도 있던데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럴 수도 있겠네요. 요 가능성이 여전히 있는데 그럼요. 이건 저의 희망이 섞여 있는 전망입니다만 만약에 중국은 굉장히 매섭게 대하는데 중국을 매섭게 대하는 사이에 한국에는 약간 숨통을 트여준다고 하면 그러면은 둘이 막 싸울 때 한국이 좀 기회를 볼 수 있는 그런 찬스는 없을까요?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보여지는 게 지금 이제 트럼프도 그렇지만 바이든도 그렇고 궁극적으로 지금 미중 간의 갈등 속에서 사실 제대로 맡고 있는 건 핵심 산업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 핵심 산업을 중국을 제어하다 보니까 사실 중국을 대체할 누가 필요한데 미국은 없는 게 많은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조선도 그렇고 아니면 우리가 아니면 원자력도 사실 건설을 한국밖에 못 하거든요. 미국 설계 기술만 있는 거지 사실 또 건설을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싸게 이렇게 빨리 지어주는 나라가 어디 유일합니다. 있습니까? 방산도 마찬가지였고 그래서 사실 우리한테는 생각보다 많은 기회들이 있는 게 현재 한국 경제가 놓여 있는 가장 안타까운 점 중에 하나가 미국과 이 갈등 속에서 수혜를 보고 있는 게 그동안에는 우리가 중국에서 수혜를 봤지만 지금 중국의 산업이 커오면서 우리가 중국하고 경쟁하면서 굉장히 밀리고 있는 최근에 반도체도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이 갈등 때문에 미국이 중국이란 국가를 경쟁해서 이렇게 배제를 해주다 보니까 우리가 미국이나 아니면 서방 국가에 들어갈 수 있는 어떤 공급 측면에서 더 많은 역할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의외로 많은 기회들이 우리 산업들한테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기업들이 또 그런 산업들이 하나씩 더 늘어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걱정인 건 뭐냐면 지금 남들은 굉장히 시나리오대로
분주하게 돌아가는 것 같은데 우리는 지금 우리 안에 있는 문제도 너무 복잡해서 안타깝죠. 강력한 리더십이 부재하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그나마 이 불타버린 집에서 가재 도구를 쓸만한 걸 건져내는 심정으로 뭔가를 한다면 지금 우리 뭐 할 수 있어요? 우선 지금 그 큰 틀에서 어쨌든 트럼프 행정부와 협상할 수 있는 어떤 리더십이 없는 거는 분명해 보이죠. 그리고 향후에 어떤 정권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불안감들도 있기 네.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아쉽긴 하지만 뭔가 저는 지금 보여줘야 될 건 어쨌든 국회라는 기구가 있으니까 여야가 합심을 해서 최소한 트럼프 행정부가 이런 걸 원하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 산업이 여기까지 열어주고 이런 것들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그래도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뭐 정치적인 문제나 네. 이념적인 거야 서로 다를 수가 있겠지만 그거는 다른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걸 지켜야 되는 부분도 있을 거고 한국이라는 국가가 어차피 수출 중심의 국가이기 때문에 어떻게 미국에 수출을 많이 할 수 있느냐가 핵심이 되어야 되는 거고 뭐 중국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런 역할론에서는 다른 부분은 차치하더라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금 여야가 협의를 통해서 현재 우리가 행정부는 좀 마비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나름대로 의회 쪽에서도 힘을 실어준다라고 하면 제가 볼 땐 그래도 이가 없어도 잇몸으로도 충분히 제가 볼 땐 그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야, 일단 한 테이블에 데려다 앉혀놓을 수 있을지 그거부터 걱정인데 마지막으로 일반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국제 정세가 분주하게 돌아가고 국내장은 재미가 없고 그렇다고 죄다 미국에만 가 있자니 뭔가 미국이라고 천년만년 좋기만 할까 이런 고민이 될 때 중국에 이제 보는 분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개인이 만약에 중국에 투자를 하고 싶다 이런 생각 가지시는 분들은 어떻게 접근을 하시면 좋을까요? 제일 좋은 투자 접근은 홍콩에 있는 중국 주식을 사는 게 제일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홍콩 있습니다. 증시에 상장돼 있는 중국 본토 주식을 사라. 예. 왜냐하면 이제 중국이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글로벌 시장에서 핵심 역할을 해주는 게 뭐냐면 지금 시대는 AI 시대인데 AI를 제일 잘하는 국가는 미국과 중국이에요. 그런데 미국에 있는 AI 관련 기업들은 안타깝게도 좋기는 한데 너무 비쌉니다. 우리 보통 퍼 뭐 이런 걸로 너무 30배 비싸죠. 40인데 네. 중국도 그 정도 하는데 퍼가 10이 안 되는 기업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아, 퍼포먼스는 그렇습니다. 비슷하게 예. 되는데 그래서 전반적으로 놓고 보면 어차피 AI나 로봇을 투자하려면 미국과 중국인데 미국은 우리가 알고는 있지만 너무 비싸서 접근이 쉽지 않다라면 제가 볼 땐 괜찮은 대안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중국 경기와 무관해요. 중국 경기가 안 좋다고 하더라도 커지는 산업들은 좋은 거니까 예를 들어서 최근에 우리가 알고 있는 샤오미라는 기업이 뭐 네. 한국에도 진출을 했고 샤오미 자동차가 중국에서 정말 잘 팔리는데 주가 보면 올해 지난해죠. 엄청 급등을 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중국 내에서도 경제만 안 좋은 거지 사실 움직이는 산업들은 여전히 좋은데 오히려 AI를 봤었을 때 신문에서 보는 것마다 미국과 중국이 정말 추격이 AI에서 무섭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럼 이 기업들도 우리가 굉장히 매력적일 텐데 밸류에이션을 보면 이렇게 싼 기업들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투자를 해보면 오히려 밤잠 안 자도 되지 않습니까? 네. 충분히 낮에. 저는 그런 것들도 충분히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으로는 어떻게 포트폴리오 조금 와볼까요? 저는 한국 올해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 게 일단은 트럼프가 집권하고 나서 제일 먼저 보셔야 될 건 뭐냐면 트럼프가 중국을 어떻게 제어를 하느냐가 핵심이에요. 지난 3년간 우리나라에서 뭔가 주도주 역할을 네. 했던 기업들은 대부분 미국이 중국을 이렇게 견제를 해서 중국의 공급이 미국에 들어오지 않는 산업 예를 들면 배터리부터 네. 우리가 전력기기라든가 방산도 그래서 많이 올랐던 거거든요. 그럼 이번에 트럼프 들어와서도 지금 조선도 그래서 오르고 있는 것처럼 트럼프가 중국을 어떻게 규제할 거냐 그 규제와 관련해서 사실은 우리가 뭔가 수혜가 될 수 있는 기업들이라면 저는 굉장히 좋은 퍼포먼스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도 좀 희망을 보여주고 가시니까 마음이 편해지는데요. 지금까지 신한투자증권 이선엽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